지금 미국 교실이 하나둘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간 한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10대들이 돌아오자마자 자퇴서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교육당국은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아무도 그 충격적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쉬쉬하는 숨겨진 비밀. 한국 교환학생의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아주 예쁘고 깔끔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잔디가 항상 잘 깎여 있었고 집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있을 때마다 늘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요. 저희 아빠는 큰 은행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유명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셨어요. 두 분은 늘 저에게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며 공부만 강요하고 있었죠. 사실은 숨이 막히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 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었고 엄마는 제가 다음에 어떤 공부대회에 나갈지 다이어리에 적고 있었어요. 아빠는 가끔 에밀리, 수학 점수가 2점 떨어졌어 라고 하셨고 엄마는 여름 프로그램 신청 마감이 다음 주야 라고 했죠.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저는 그냥 부모님의 완벽한 가족 체크리스트에 적힌 할 일 중 하나였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항상 책을 가슴에 꼭 안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금발의 곱슬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진짜로 보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주말 약속을 잡으며 떠드는 걸 못 들은 척하며 표정 없는 가면을 쓰고 다니고 있었죠. 어느 날 복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학생 몇 명이 한국 아이돌 얘기와 서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가짜 유행이잖아. 별거 아니야. 사실 속으로는 너무 외롭고 슬퍼서 그렇게 말했던 거였죠. 미국에서도 못 어울리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잘 어울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화학 수업에 급히 가고 있었는데 벽에 붙은 밝은 파란색 포스터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 한국 서울이라는 글씨였죠. 발이 멈춰버렸어요.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현지 학교에 다니고 학교 학점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마감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죠. 나 같은 애는 뽑히지도 않을 텐데.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안내문을 짚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있었어요. 처음엔 글이 텅 빈 느낌이었는데 쓰다 보니 조금씩 진심이 담기고 있었어요. 2주 후 학교 공지 화면에서 제 이름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 존슨 서울 교환학생으로 선발됨. 순간 저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 한 번 안 섞어봤던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선생님들도 복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놀라는 눈치였죠.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빌려와 거울을 보며 안녕하세요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입안에서 낯선 돌멩이 같은 소리가 나왔지만 계속 반복하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권을 준비하고 짐을 싸고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외우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실질적인 준비는 도와주셨지만 제가 왜 이토록 한국에 가고 싶은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한국 가서도 SAT 공부 일정 잊지 말라며 문제집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아빠도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수학 튜터랑 온라인으로 매주 꼭 체크하고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시험이나 과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에서 만나게 될 가족, 학교,
새로운 세상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출국 전날 밤이 되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뱃속에서 마구 뒤섞이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쩌지? 호스트, 가족이 날 싫어하면? 내 엉터리 한국어를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 밑에는 낯선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어딘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투명인간 에밀리로 보지 않을 테니까요. 새벽 4시 반이 되었을 때 저는 가방을 닫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정이 두려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웠죠. 한국어 책을 다시 들고 연습했던 말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투명했던 저를 버리고 진짜 저를 찾으러 떠납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은 정말 끝이 없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서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저는 계속 한국어 문장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나중엔 단어들이 뒤섞이며 희미해지고 있었죠. 손에는 여권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바닥이 아팠어요. 드디어 조종사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를 했을 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길 잃은 여행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로봇도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관들은 최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밝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차갑고 로봇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깨끗한 영어로 환영해줬어요.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이렇게 깨지고 있었죠. 어느 나이 지긋한 청소부 아저씨가 제가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무거운 가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그때 키가 큰 남자아이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제 룸메이트, 박현우였죠. 현우는 머리가 단정했고 안경을 쓴 모습이 똑똑해 보였어요. 현우는 깨끗한 영어로 에밀리 존슨,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 억양에서 내가 고향에서 멀리 왔다는 걸 새삼 느끼게 했죠. 저는 수줍게 고마워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우가 웃으며 큰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망설이자 그는 다정하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해.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식구야. 식구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라.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진짜 함께 식사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현우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모습이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높고 세련된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화려한 한글 간판들이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현우의 가족이 사는 곳은 20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집은 미국의 제 집보다 작았지만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고 현관 앞에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현우의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에밀리,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편하게 지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교실 문 앞에서 얼어붙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날 보고 웃으면 어쩌지, 무시당하면 어쩌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선생님은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환영했고 친구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긴 머리의 지수라는 친구는 제 머리가 예쁘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꽃 그림이 있는 환영 편지를 건넸어요. 현우는 수업 내용을 도와주고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저는 투명인간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에 들어갔는데 낯선 소리와 냄새가 가득했어요. 젓가락으로 국수를 먹으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져서 옷에 묻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때 지수가 젓가락 잡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성공해서 밥을 먹자 친구들이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환호하며 웃어줬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죠. 주말에는 현우가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집안은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음식을 서로에게 나누며 먹고 있었어요. 현우의 엄마는 제가 맛있다고 하자 너무 좋아하며 음식을 더 주셨죠. 그날 밤 현우네 집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SAT나 하버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한국어 단어들과 맛있던 김치 맛, 그리고 현우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한국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은 차갑지 않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쳤어요. 저를 식구처럼 대해줬죠. 잠이 들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주째가 되면서 점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현우와 아침을 먹으면서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고 있었죠. 이제 길거리 간판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음식 주문은 혼자서도 가능해지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는 서울의 멋진 사진들이 가득 쌓이고 있었죠. 오래된 궁궐과 높은 현대식 건물들, 알록달록한 길거리 음식들, 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이 중요한 공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 축제를 연다는 거였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자 지수가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김장은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거야. 학생, 부모님, 선생님 모두 참여해서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만들고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거지. 미국에서는 음식을 주방에서 혼자 만드는 게 당연했는데 수백 명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이해한 척하며 웃고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맑고 서늘한 날씨였죠. 학교에 도착하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 운동장은 하룻밤 사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긴 테이블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한쪽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커다란 통엔 빨간 고추장이 가득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빨간 고무 장갑과 앞치마를 입고 손발을 맞추며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낯설어 어색해하고 있는데 현우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불러줬어요. 김장 처음이지? 하시며 빨간 고무 장갑을 건네주셨어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죠. 잘 봐, 하시며 배춧잎 사이사이에 고추장을 꼼꼼히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엄청 쉬워 보였는데 제가 할 때는 배추가 미끄럽고 고추장은 생각보다 두꺼워서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엉망이었죠. 그런데 현우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격려해 주셨어요. 처음 치고는 잘했어. 다시 해봐. 옆에서 작업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보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는데 현우가 웃으며 번역해줬어요. 인내심 있는 손이라고 하시네. 김장하기 좋은 손이라고. 인내심 있는 손이라니. 미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숙제와 시험에 쫓기며 인내심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김치를 담그며 리듬을 찾고 있었죠.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주위에서는 웃음소리와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제게 속삭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김장에 대한 소감을 부탁하시네. 그냥 느낀 대로 말하면 돼. 너무 떨려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혼자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선 모두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김치 만들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식구가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쳐줬고 앞줄의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현우가 말해주길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하셨대요. 김장을 끝낸 후 우리 반은 김치를 지역 노인 요양원에 전달하러 갔어요. 긴장했죠. 제 한국어는 아직 부족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박할머니라는 분과 짝이 되었어요. 작은 체구에 밝은 눈빛을 가진 할머니였죠. 제게 여러 가지 물건을 가리키며 천천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간단한 말과 손짓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줬고 저는 캘리포니아 바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헤어질 때 할머니가 작은 도자기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구.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아이에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고 외로운 이방인에서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강해진다는 건 완벽한 게 아니라 용기 내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선 사람들이 진짜 저를 봐줘요. 교환학생의 마지막 주는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갑자기 모든 순간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죠. 경복궁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기회, 한국어 발음을 더 연습할 마지막 기회, 친구들과 길거리 음식을 먹을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교실은 색색의 종이 등으로 꾸며져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붕어빵이 놓여 있었어요. 친구들은 돌아가며 제게 줄 메시지를 작은 책에 적어줬죠. 지수는 제 이름을 한글로 새긴 도장을 선물로 줬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처럼 편지에 서명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녁엔 현우 가족이 마지막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현우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가족 비밀을 전해주는 것처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만들어드려. 한국의 맛을 보여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보리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따뜻한 찻잔이 기분 좋았죠. 이 아파트는 어느새 제 두 번째 집이 되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바닥에 폭신한 방석, 어머니가 파와 고추를 키우던 작은 베란다까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그리울 거예요. 현우의 동생이 제 팔에 기대 졸고 있었어요. 에밀리 언니, 꼭 다시 와야 해. 이제 가족이잖아. 동생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박할머니께 받은 작은 도자기 목걸이, 친구들이 준 도장, 이 선생님이 써준 전통서의 작품을 하나하나 소중히 싸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추억과 소속감을 담은 보물이었어요. 일기장은 짐 맨 위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새로운 한국어 단어들, 일상 이야기, 제가 방문한 장소의 작은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떠나는 날 아침, 친구들과 선생님이 기숙사 앞에 모여 있었어요. 현우 어머니는 밀폐된 통을 건네며 부모님께 드릴 김치야. 우리 맛을 함께 나눠. 라고 하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모든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아침 햇살에 빛나는 한강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화려한 간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싶었어요. 공항에서의 작별은 빠르고 간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큰 작별 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서로 깊게 인사하고 짧게 안으며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어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를 건네줬죠. 비행기에서 열어봐. 보안 검색대를 지나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 달 전에 보이지 않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걸요. 비행기 안에서 현우의 편지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정성스레 쓴 편지와 한국 지도를 본뜬 작은 은색 핀이 들어있었어요. 편지 마지막 문장이 제 눈을 뜨겁게 했어요. 방문자로 왔지만 이제 식구로 돌아가는 거야. 가족은 언제나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저는 한국 지도를 가슴 위에 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깨달았죠. 집으로 가져가는 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자신감, 사람들과의 연결, 소속감 같은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찾은 보물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용기, 사람들과 이어지는 기쁨,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보이지 않던 제가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 목소리와 용기, 몰랐던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에밀리가 아니었어요. 그 에밀리는 외롭고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 얻은 보물들로 가득했어요. 눈을 감고 배운 한국어를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봐줘서, 변화시켜줘서, 그리고 영원히 간직할 보물을 줘서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만에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한국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한 포옹이나 밝은 미소 같은 건 없었어요. 엄마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여행은 어땠니? 라고 물었고 아빠는 바로 SAT 연습을 잘했는지 물었어요.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죠.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부모님은 계속 밀린 숙제나 대학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먹어본 음식들,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 안에서 더 꽉 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제 방은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깔끔하지만 생기 없는 모습이었죠. 한국에서처럼 가족의 웃음소리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에서 현우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모님은 빨간색 김치통을 신기한 듯 바라봤죠. 직접 만든 김치예요. 현우 어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주셨어요. 뚜껑을 열자 매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엄마는 약간 코를 찡그리며 나중에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치웠겠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달랐어요. 지금 같이 먹어요. 한국에선 음식이 가족을 이어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머물렀어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덜었고 엄마도 마지못해 따라했죠. 맛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함께 먹었어요. 돌아온 후 처음으로 함께한 진짜 경험이었죠. 학교에선 더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을 때 잠시 관심을 보였지만 금방 잊었죠. 선생님들도 밀린 숙제를 챙기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 수업 시간엔 달랐어요. 제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니? 라는 질문에 저는 한국어가 그냥 수업 과목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요 라고 답했어요. 매일 밤 현우와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힘들다고 털어놨죠. 현우는 간단히 조언했어요. 우리가 미국을 알게 된 것처럼 너도 한국을 알리면 돼.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지도를 본뜬 핀을 옷에 달고 다녔고 대화할 때 한국어 단어도 써봤죠. 점심엔 김밥을 가져갔어요. 친구들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클럽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3명뿐이었지만 점점 회원이 늘었어요. 한국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이어지고 있었어요. 집에선 변화가 천천히 왔어요. 방에 있던 하버드 깃발 대신 이 선생님이 준 서예 작품을 걸었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님께 부탁했어요. 새로워진 제게는 모두 큰 용기였죠.
돌아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저녁 식사 시간에 큰 결심을 하고 말을 꺼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꼭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는 포크를 들고 멈춰 있었고 아빠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건 계획이 없었는데 하버드가 목표였잖아 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건 아빠 계획이었죠. 한국에서 전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진짜 소속감을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부모님과 힘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 쓴 일기, 친구들과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결국 엄마가 조심스럽게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서울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죠. 6개월 후 제 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에는 서울 사진과 한국어 연습지, 유학 지원서가 붙어 있었죠.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소식. 내년 여름 우리 집에서 한국어 연습할 수 있대. 그날 밤 저는 박 할머니께 받은 작은 도자기 목걸이를 손에 쥐었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소중한 단어가 생각났죠. 친구. 제 인생에 친구가 생겼고 바다를 건너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더 이상 저는 투명한 소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소중한 걸 배웠어요. 소속감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 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어를 속삭여요. 식구, 친구, 감사합니다.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